대가에게 배우는 투자의 지혜, 캔들 차트를 만들고 저서 혼마 비기를 통해 매매에 적용했던 혼마 문해이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717년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쌀 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혼마 가문의 양자가 되고 가업을 통해 에도시대 최고의 부자 가문이 됩니다. 현재도 혼마 가문의 후손들은 일본 경제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주식 차트의 봉 모양을 서양식 표현으로 캔들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캔들 형태로 하루 가격 흐름을 표현하는 방식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혼마 문해이사입니다. 그가 남겼다는 혼마 비기를 주식시장에서는 그가 활동했던 사카타의 지명을 따서 사카타 전법이라 명칭으로 바꾸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700년대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쌀을 산업의 핵심으로 삼던 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쌀을 국가가 허락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쌀을 거래하는 대상이 일본 경제계의 핵심 축 중의 한 분야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조선시대 인삼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막대한 규모와 부를 가졌음을 연상하면 이해가 좀 쉬울 듯합니다. 국가가 허락한 장소에서만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상인들만이 독점적으로 만들어가는 시장의 형태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듯 당시 일본에서 쌀 시장의 의미는 컸던 모양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많은 실패를 거듭하던 혼마는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날 매매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이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가격의 동향까지 판단하고 예측해내는 기발한 방법을 말입니다. 이것은 당일 이루어지는 매수, 매도 주문과 그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쌀 가격을 미리 판단하고 매수, 매도 가격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쌀시장 전체의 흐름을 일관해서 현재 가격의 가치를 판단하고 팔 것인가, 그냥 보유했다가 더 비싸게 팔 것인가까지를 판단까지 할 수 있었던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이렇듯 큰 흐름을 일관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핵심, 그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로로 그어놓은 선은 어제 장을 마감했던 가격이고요. 오늘 아침 장 시작했던 출발 가격이 되겠죠. 이 가격에서 오르면 봉 모양으로 기준선보다 위쪽에 표시를 해주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먹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놓고 내리는 거는 공간을 먹으로 채워넣는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진짜로 빨간색과 검정색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봉 하나로 가격의 동향을 바로 알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를 보면 기준선보다 위쪽으로 가서 끝나는 봉의 머리 부분, 이거를 오늘 장 마감 가격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 봉을 보면 오늘 장은 시작한 가격보다 더 오르면서 끝났다라고 바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파란색으로 색칠된 봉은 장 시작한 가격보다 무조건 내려서 끝난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봉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만 봐도 오른 날, 내린 날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얼마큼 내렸는지는 기준가보다 파란색은 밑에 가격이 장 마감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빨간색 오른 날은 기준선보다 올랐기 때문에 위쪽 부분 가격이 오른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몇 프로 올랐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죠. 자, 그러면 가격이 한 가격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 가격이 출렁거릴 때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되겠지요. 그 문제는 내리는 봉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봉의 끝부분에 꼬리가 붙어있는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꼬리가 붙어있는 봉이 보이면 장 마감한 가격은 사각형 그 봉을 몸통이라고 하고요. 밑에 그 돼지꼬리처럼 피레침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을 꼬리라고 명칭을 해서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보이면 파란색은 일단 내렸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확인이 된 거고, 장 마감 가격은 봉의 끝부분이라고 했으니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피레침 같은 이 꼬리 부분이 오늘 장중에 마감 가격은 몸통까지 그 가격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낮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오른 경우도 장 마감은 몸통 윗부분까지만 읽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위에 꼬리가 붙어있는 거는 오늘 마감 가격은 이 가격이지만 이 가격보다 더 높았던 적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식에 비해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하루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인정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만으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쌀 매매 적용을 했다 하니 이 쌀이 비쌌던 때, 비쌌던 날짜, 비쌌던 계절, 비쌌던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하고 연결 지어서 그려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까 봤을 때는 그냥 하나하나의 막대기 봉에 불과했는데 전체를 연결해 놓고 보면 흐름이 읽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깜짝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1700년대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인가? 꼼꼼하게 정리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붓과 먹을 이용해 수기로만 적어야 했던 시절에 이렇게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결과는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수긍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매매에 필요한 비법 같은 그 원칙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가 남겼다 하는 혼마비기라는 책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뭐 사카다 전법이니 뭐 이런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에 뭐 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사카타 전법은 이제 이런 것이고, 사카타 전법에 대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카타 5법이라 하면 삼산, 삼천, 삼병, 삼공, 삼법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동양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좀 신성시하고 의미를 두는 그 숫자죠. 삼성이라든가 뭐 3세번 뭐 이런 얘기 할 때 3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뭐 삼위일체 할 때도 등장하고, 그런데 이 사카타 5법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핵심으로 잡고 그 문제를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삼산이라고 명칭한 것은 아까 그 하루 봉을 쭉 연결했던 흐름을 봤을 때 높았던 봉우리가 3번 나오면 똑같은 행위가 3번 반복되면 반대쪽 모양으로 바뀔 것이니 주의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삼산, 삼천, 삼병, 삼공, 이것은 반대로 흐름이 지금은 좋지만, 지금은 정말로 안 좋지만 바뀐다. 그런데 바뀌는 시점에 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 정말로 예의주시하고 조심하고 주의해라 라는 행동, 시장에 대하는 자세, 뭐 이런 것이 이 4가지고요. 하나씩 설명해 가면 삼산은 시세 최고점에서 3개의 봉우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비교적 최근에 이제 그 정립이 돼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중요한 기술적 지표 중 하나로 그 공부하는 패턴 이론 질러가 그 저서로 정립을 했죠. 패턴 이론에 보면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 패턴과 똑같습니다. 3천은 시세 최저점이 골짜기를 이루는 최저점 부분이 3번 만들어지는 현상을 3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 이론 중에 헤드앤숄더를 뒤집어 놓은 역 헤드앤숄더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병은 하루 주가를 만들어 놓은 봉을 병사 한 병하고 비유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양봉이 3개, 양봉은 오르는 것을 양봉이라고 하죠. 연속 3일 오르면, 연속 3일 내리면 현재 추세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으니 의심하라,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것이고요. 30은 어제 기준가하고 오늘 아침에 어제 종가하고 오늘 아침에 시작가는 거의 대부분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보다 몇 프로씩 바로 뛰어 올라서 아침에 장을 시작하는 경우를 가끔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공간을 띄울 정도로 여유를 만들면서 바로 위로 시작했다, 아니면 바로 밑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기존 가격을 훌쩍 뛰어넘어서 시작하는 현상이 이런 그 패턴 이론 중에서는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갭 상승, 그 다음에 갭 하락하는 징후가 연속해서 3번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징후이니 의심하라 라는 게 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법은 휴식이나 충전 내지는 매매 임하는 자세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것으로서요.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나 하락하는 추세 중에 매매 임하는 자세 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쉬는 때도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포착을 위하여 과열된 현장에서 조금 벗어나 관망의 자세로 상황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휴식이 아니고 관망하라 라는 것이고요. 위부터 4가지 3산, 3천, 3병, 3공은 주가의 흐름, 뭐 패턴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얘기고요. 주가의 흐름에 대한 해설과 풀이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니 그 첫 신호이니 주의하고 준비하라는 것이 전달하는 내용의 핵심이고요. 마지막 3법은 상황에 맞춰서 사고팔 때 행동 원리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사카타 전술은 주가 흐름의 기본 패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내용도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패턴 이론 분석에 의한 투자 전략의 원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사카타 5법 중 3산, 3천, 30 이것은 비교적 현대에 만들어져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기술적 분석의 한 축이죠. 패턴 이론 분석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혼마 문화이사는 이런 당부의 글을 적어서 후세에 남겼습니다. 이 글은 비록 막역한 사유라 할지라도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오직 나 혼자 부자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이 글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여 매매를 함으로써 실수를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신상에 해를 끼치고 원한을 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비밀로 할 것이다. 특히 3위의 방책은 천하에 드는 법을 세운 것이므로 아는 사람도 적다. 이 비법에 따라서 매매를 한다면 복덕과 이윤을 얻고 손실을 입는 일이 없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삼가야 하고 비밀로 하여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캔들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토대로 사카타 전법이라는 획기적인 매매 방식을 정립한 혼마 문해이사를 그에 져서 혼마 비기를 통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